안녕하십니까.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뭐 설명회, 면접, 그리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고문이 나왔어요. 4월 3일 이 기준으로 거기 그 군무원 공고문이 나왔죠. 6회공 뭐 다 나왔어요. 해병대까지 다 나와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제 공고문이 나왔으니까 모두도 공고문을 보셨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만 좀 드리고 또 길지 않아요. 당부사항 정도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시는데 마음에 좀 안정이 되시려라 그런 마음에 좀 이렇게 설명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뭐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저하고 카메라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일단은 공고문이 나왔는데 뭐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고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독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군무원에 지원하실 분들은 반드시 얘기하는 거. 공고문을 좀 정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당하는 사항들 아닌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얘기는 뒤에서 어쨌든 간단하게 공고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변동된 사항이 약간 있거든요. 특히나 영어 인증에 대해서 그런 것들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채용 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 합격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 복잡한 내용들 다 빼고요. 그냥 간단하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합격선 경쟁률들을 비교하는 선에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뭐 복잡하지 않게 화면을 통해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4월 초순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예요. 오늘은 2025년 4월 초순, 중순 넘어가는 요 시기인데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0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 시기에서 여러분들 최종 마지막 7월 5일까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 3개 영상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뭐 편하신 대로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공고문 나왔어요. 육군 기준입니다. 육군 기준인데 여러분들 첫 번째 챕터 파트 1 공고문을 설명해 드리는 요 자리에서 뭐 제가 이제부터 간단한 설명을 다 드릴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 꼭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세요. 너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이게 공고문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육군 공고문이고요. 되게 화려하죠. 색깔이. 이 공고문은 어디든 다운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 홈페이지에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뭐 각 육군 국방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거를 정독하셔야 돼요. 시간을 좀 내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좀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은 꼭 여러분들 정독하시고요. 시험을 이번에 처음 치르시는 분은 말할 것 없이 정독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작년이나 재작년에 치르셨던 분들도 이번에 바뀐 사항이 있다거나 제가 많이 들어와요. 깜빡하고 아니면은 허튼 이야기를 듣고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지원을 잘못하거나 뭔가 서류를 잘못 보내가지고 일을 크게 그르치는 경우를 제 입장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꼭 공고문을 새로 나온 공고문을 다운받으셔서 정독해 보시고 그리고 궁금하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카페 게시글로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관에 문의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20년, 30년 길게 일할 직장이잖아요. 그 일할 곳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전문가인 뭐 학원 쪽에다가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은 뭐 찬성할 일이지만 단톡방이나 아니면 인터넷 카페에서 카더라 이야기들로 잘못해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매년마다 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꼭 이걸 정독하셔라. 어쨌든 시험 공고문이 나왔어요. 좀 말이 빨라지지 않게 차근차근 이야기할게요. 영상이 좀 길지 않아야 좋거든요. 육군 기준입니다. 자기 해당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육군이 일반적으로 많이 뽑고 그 다음에 기간이 길어가지고 육군 기준을 봤는데 본인이 이제 뭐 나는 정보직렬이다 그러면 국방부 보시면 되고 이렇게 묻는 거 보시면 되죠. 어쨌든 원서 접수 기간, 그 다음에 서류자 합격자 발표, 그 다음에 필기시험 계획 공고, 어쨌든 필기시험 7월 5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나오고 이제 면접 시험 시작하는데 이 면접이 이제 뭐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들은 나머지 직군들은 이제 좀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육군은 빠르면서도 오래 길게 봅니다. 그건 한 달 기간을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 나오는 것이 있죠. 공채, 경채 이렇게 모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여기 공고문을 보시면 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번에는 좀 시험이 빠르다는 거 모두 알고 있었죠. 그리고 각각의 인원수에 대해서 모집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 화면에서 이야기하자고요. 주의사항 한번 쭉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는 제가 이 공고문에서 좀 주요하게 눈에 띌 만한 것들을 몇 개를 정리해서 화면으로 정리해였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보셔야 돼요.
중복 접수 안 됩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육군, 국방부, 해군 이렇게 육해공군도 모두 중복 접수할 수 없어요. 일반 군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중복 접수가 안 됩니다.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접수할 수 없고 나중에 알게 되면은 이제 취소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모집, 장애인 모집, 혹시 장애인 모집에 해당하시는 분들 또는 뭐 안 되는 분들 그 중복 접수할 수 없어요. 나중에 취소받습니다. 복수로 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고요. 요거 이따가 뒤에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여기 정독하셔야 돼요. 경체 응시자가 이번에 좀 많이 늘었죠. 공개적으로 경체 응시를 하게 되고 이번에 뭐 지역인재 시험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돼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경체 응시자 같은 경우는 우편 제출이에요. 보면은 이거 뭐 인쇄물로 제출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떼가지고 캡처하거나 스캔해가지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단면 인쇄물로 각 한 부씩 구분하여서 총 2부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양면 인쇄 안 되고 모아찍기 안 돼요. 2페이지씩 함께 모아찍기. 이런 것들 자세하게 읽으셔서 등기 우편으로. 그렇게 그냥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당하는 자격 요건이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서류 심사 전형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해가지고 상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서류를 보내면 그만이에요. 경체 응시자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항이 더 있으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공채 시험에서 이제 필기, 필수 자격증 소지자, 뭐 사이버, 사서, 항해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이제 반영되는 경우 가산점이 어떻게 되는지, 가산점에 대해서도 간단한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몇 % 가산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읽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채 시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영어, 한국사. 한국사는 이제 보면은 기한이 없어졌죠. 영어는 기한이 좀 늘어났다고 보아야 되는 것인가? 이따가 그 얘기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체 응시자 같은 경우 내가 이제 병역 기준을 면제했거나 아니면 필하였는데 어떤 상황에 해당해서 내가 보면은 전역 예정 군인인지 아니면 경력자인지 석박사 학위 소지자인지 아니면 특정 자격증 소지자인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체 응시가 다 달리 있기 때문에 이 공고문을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경체 응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페이지로 이야기해 줬거든요.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전역 예정 군인 같은 경우 시험 공고일로부터 3년 내에 전역한 자에 하나에 응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25년 4월 3일 시험 공고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022년 4월 3일 이후 전역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들 알고 있는 거, 공고문을 처음 보는 사람, 이게 지금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있거나 아직 공고문도 분석이 안 된 사람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자, 공채 같은 경우 있고, 경채가 이번에 모집을 하니까 필기, 면접, 그쵸? 공채 같은 경우, 경채 같은 경우는 먼저 서류, 그 다음에 필기, 서류 전형이 있어요. 서류 전형 우편으로 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채하고 경채가 달라요. 그래서 필기 시험 1차 같은 경우, 공채 같은 경우 7월 5일이죠. 이렇게 7급 5과목, 그렇죠? 6과목, 9급 5과목. 영어하고 한국사는 대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채 같은 경우는 전공직렬이죠. 2과목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류 전형에서 많은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접은 나중에 같습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죠. 뭐 군무원 시험은 아시겠지만은 객관식 25문항, 뭐 과목당 25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총 시간을 주지만 과목당 25분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9급은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는 대체하기 때문에 3과목 75분, 그 다음에 7급은 4과목 100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공채 같은 경우는 국어가 전공 과목, 제가 전공 과목, 그 다음에 나머지 공통 과목 국어가 공통 과목, 그 다음에 나머지 전공 과목을 보는 방식이고,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시험에서 전공 과목만 빼가지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면은, 내가 경채에 해당하는 사항이 들어있는데 내가 공채로 볼 것이냐 경채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상담 굉장히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경력직 채용으로 해당 사항이 된단 말이죠. 되는데 너무 조금 뽑아.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육군이나 나는 국방부나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부분이 없어. 근데 공채에는 있어.
그런 경우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공채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무조건 1차 합격이 목표인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영원히 가질 내 직장에서 나의 소신을 펼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공적이고 공고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제 좀 인원수를 파악해 하시는 게 좋고 직군마다 그 다음에 직렬마다 몇 명씩 모집하는지도 보시는 게 좋아요.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이죠. 여기 공고문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일단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 대체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당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뭐 9급 대부분 GTLF 해요. 7급 대부분 GTLF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GTLF로 내변하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보는 것 자체에는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언제부터 시험이 봤던 게 언제 전 시험을 봤던 게 이제 지원이 되느냐 여기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본데 아시겠지만 이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GTLF 시험이라면은 이제 적용이 돼서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습니다. 한국사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간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보신 거 예전에 보셨던 거 있으면은 다 그걸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국사가 좀 더 있어요. 영어보다는 한국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점수 기준을 놓고 보시면서 내가 9급 할 것인가 7급 할 것인가 대부분들 보면은 전공 과목이나 이런 걸 놓고서 9급과 7급을 결정하시는데 한국사에 대한 부담들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한국사 부담 때문에 군무원 시험을 꺼린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의하진 않는데 수험생들의 개개인의 마음의 입장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더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요 영어 이야기는 한번 넘어가서 해야 돼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험부터 GTLF 기준이에요.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기다 설명해서 한번 바뀐 사항이 있어서 읽어는 드릴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일을 크게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TLF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들이 군무원 시험 볼 때 응시를 하니까 GTLF 언제부터 인정돼요? 제가 시험 언제 봤는데 2020 몇 년도에 시험 봤는데 이거 인정돼야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확히는 GTLF 시험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5년 7월 시험 7월 4일 시험 전날까지 본 거면은 모두 다 과거의 점수가 인정이 된다. 이게 이제 이전까지 그 기전까지의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공고문 첫 페이지에 보면은 바뀐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바뀐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기 보시고 이제 여기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는 1월 1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요 기준에 따른다면은 바뀐 기준에 따른다면은 2020년부터 2025년 7월 시험 전까지 모두 인정이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잘 들어주셔야 돼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2년 동안의 시험은 어디냐? 여기 통합 채용 포털 그렇죠? 캐리어 고시에 차전 등록한 성적의 하나여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기간이 2년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다가 사전 등록한 성적에만 하나여 그 영어 성적을 인정해 주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사전 등록 했나요?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나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하시고 그 시험의 성적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군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예전에 시험 봤던 거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뭐 문서로라도 인쇄를 해놔라, 프린트를 해놔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진위 여부가 확인 불가한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통합채용 포털에 이제 사전 등록한 경우에만 요 기간을 인정해 주겠다고 했으니 요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어쨌든 나와 있는데 좀 불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 GTLF 모두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개인적으로 성적 점수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성적 점수 확인이 불가하더라도 원서 접수 시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는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문서가 없어도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복사를 해두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편으로 남겨두었던 서류주가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입력할 때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문의가 필요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게 다 바뀐 사항이에요. 바뀐 사항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산점 적용에 대해서, 요 가산점 적용에 대해서는 뭐 뻔한 사항이니까 화면을 펼쳐놓고 이야기할게요. 아무래도 가산점 정보 적용이 되는 것은 기술직렬이죠. 기술직렬 같은 경우 내가 몇 % 가산점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 공고문에 정확하게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독을 하시고 내가 몇 점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대부분들 이제 저는 상담을 할 때 공채, 경채 중에서 경채가 상당히 불리한 면도 있는데 어디 지원해야 되냐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웬만하면 경채하라고 해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산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산점 적용 받아야 되나요? 말할 것 없이 받아야죠. 그래서 꼼꼼하게 몇 %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전체 점수에서 몇 점이 이득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알아보시는 게 더 좋죠. 요것도 이번에 이제 바뀐 부분이에요. 옛날에 이제 2019년까지 군무원 시험은 1차 필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30에서 150% 정도 뽑아내요. 1.3배수에서 1.5배수 정도. 요것도 정확하게 1.3배수를 모집한다고 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뭐 4명 중에서 뭐 1명이냐 2명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도 공고문에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필기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모집한 사람들을 면접으로 이제 탈락하고 면접 누군가를 뽑을 때 필기 점수를 완전히 리셋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면접 점수만으로 뽑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부터 면접 반, 필기 점수 반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5년 이번 시험부터죠. 이번 시험부터 필기 시험 75%, 면접 시험이 25%로 면접 비중이 줄었어요. 면접 비중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에 7월 5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그러하겠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조건 필기 점수 올인해야 돼요. 하나라도 더 맞추는데 그리고 1점이라도 더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성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필기 점수는. 뭐 근데 이거는 작년에도 똑같이 했던 얘기입니다. 필기 점수는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필기 점수를 하나라도 더 획득하고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셔라.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 시험장 가서까지도 매일 책을 보고 책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를 더 공부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면접이 중요한 비중이 떨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잔혹합니다. 잔혹해요. 면접이 예를 들어서 단 5점이든 5%든 10%든 면접이 살아있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130% 아니면 150% 정도 추가 인원을 더 뽑은 다음에 면접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봤을 때 면접이 5%든 10%든 면접 비중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잔혹하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면접 준비에 돌입해가지고 스터디 모집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면접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면접, 요렇게 면접 보는 거. 이거 좀 더 있어요. 어쨌든 군무원 면접 굉장히 보수적이죠. 예를 들어서 면접 평정 요소 같은 경우가 일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이번에 2025년부터 평정 요소 바뀌었어요. 그리고 평정 요소 중에서 4개는 고정,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단체로부터 그때마다 변동할 수 있는데 군무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 면접도 상중하로 뽑지 않고 수미안가로 해가지고 이제 5점 비중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경우는 면접이 50%가 될 때는 이걸 갖다가 5 곱하기 5 해가지고 25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50점을 만들어주는 비중인데 이제는 그냥 하나가 한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한 점. 수 받으면은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에서 수 받으면 5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우 받으면 4점 받는 거고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붙고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로 인해서 선발 인원이 초과되고 뭐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뭘 순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마지막에 최종 합격자 결정이 동점자로 인해서 선발 예정이 초과될 경우에는 면접 평가 점수 순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잔혹하지만 면접 점수가 25점으로 절반이 50%가 줄었다고 해서 면접이 안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잔혹하고 좀 이렇게 하지만 면접은 더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군무원 시험의 공고문에 나왔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좀 너무 많이 빨랐죠? 네, 좀 너무 그리고 짧았죠? 구체적인 얘기들은 공고문에 굉장히 자세한 사항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읽어보시면 좋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예.